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민아입니다. 자, 주말 미국 증시 분석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말 동안 미국 증시가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많이 빠진 폭에 대한 그런 반등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좋은 이슈라든지 좋은 뉴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뭐 하나도 없다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던 대형주들의 그런 이제 반등세,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흐름들, 이런 것들 좀 짚어보면서 월요일 날 한국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갈지 일단은 좀 한번 명절 전에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뉴스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 증시에 대한 뉴스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불안에도 애플 등 핵심 기술 기업 주가가 큰 폭에 오른데 힘입어 상승했다. 요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주요 기술 기업주가 주가 동향과 이제 미국의 이제 신규 부양책 협상 관련 소식,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좀 주시를 했다. 증시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고,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증가하고 봉쇄 조치도 속속 강화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요 부분이 좀 핵심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장에 투자를 하기 투자하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굉장히 크게 위험 요소, 위험한 그런 이제 그 심리가 있다. 그런 이제 투자 위축에 대한 심리가 있어서 뭐 당장에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19 감염증이 다시 증가하고 봉쇄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중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감염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고, 이제 존스홉킨스 대학의 이제 집계에 따르면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총 확진자 수는 7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이제 안 좋은 뉴스가 있죠.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봉쇄가 강화되는 것은 경제를 다시 끌어내릴 수 있는 핵심 위험 요인이다. 이미 이런 위험한 증시를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다라는 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또 코로나 확진자가 국내는 뭐 세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내려오긴 했는데, 이게 워낙 이 코로나가 독감하고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은 이 독감과 코로나 같이 동시에 이제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앤디포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엄청난 폭등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아직까지도 추세가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미국 주요 경제 지표도 혼재되면서 장 초반 시장에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상무부는 8월 이제 내구재 수주 실적이 뭐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고, 5월부터 넉 달 연속 증가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이제 조사치인 1.8% 증가보다는 굉장히 상당히 많이 좀 부진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데 반면 기업의 투자 지표인 이제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수주는 8월 전월 대비 1.8% 늘어 시장 예상보다 양호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 미국 대선과 관련한 이제 논란이 커진 점도 투자자들을 불안케 하는 요인이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의원 등이 이제 뭐 진화에 나서긴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 결과 이제 불복 가능성을 언급한 여파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선에 이제 그 결과에 확정이 지연되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증폭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가 제시가 됐어요. 지금 여기까지 읽어본 결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시장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한 요인들이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 등 핵심 기술 기업 주가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장중 상승세. 애플이 이제 아이폰을 출시를 해요. 이제 공개를 해서 이제 출시를 하는데, 아무래도 요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애플도 워낙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이번에 신규 핸드폰이 출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종목을 끌어올리고 또 지수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 임박한 아이폰 12 뭐 구성품 줄고 비싸진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아이폰이 OLED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뭐 이어폰을 판매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그 아이폰 재고 빠졌어요. 근데 이게 이어폰이 빠지고 나서 가격이 싸졌었어야 됐었는데 오히려 5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아이폰에 대한 그런 이제 매니아층이 아닌 이상은, 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구매가 증가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의 구매가 증가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보이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지 여기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OLED를 우리나라 걸 갖다 씁니다. 얘네들도 아이폰에서도 OLED 자체를 삼성 걸 갖다 쓰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아이폰 관련돼 있는 삼성의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OLED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 애플의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의 이제 상승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뉴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이제 주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장중 상승세로 좀 돌아섰고요.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주요 기술 기업 주가도 일제히 2% 이상 상승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신규 부양책 관련해서는 뭐 다소 진전된 이제 소식이 있었지만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여전하고, 일단 코로나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시했던 1조 달러 가량 줄어든 2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부양 방법안을, 그러니까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공화당에서도 수락을 해야 되는데 공화당에서는 이 역시 너무 많다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이 부분도 앞으로 이제 뭐 경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교착 상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키기에는 어려운 지금 얘기들이 나오죠.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제 승인을 해야 이제 부양 법안이 이제 추진이 되는데, 그런 게 이제 공화당에서 지금 추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좀 힘들어 보입니다, 당장에. 그래서 뭐 양측의 이제 교착 상태를 완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불안정한 시장의 흐름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뭐 4분기로 접어들면서 위험 요인들이 누적되면서 주가 상승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뭐 이제 가장 큰 거는 대선도 가장 크지만 코로나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대선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좀 심한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장. 자, 그럼 미국장 한번 볼게요. 자, 어느 구간이 좀 회복이 돼야 되는 가장 이 중요한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이 드냐면은, 자, 요 구간입니다. 아무래도. 아이고, 잠깐만요. 자, 아무래도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요 구간을 다우 같은 경우는 이 구간 위로 올라서서 이 21선 중앙선을 좀 돌파시켜 놔야지만 안정권에 좀 진입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올라가더라도 명절 전에 이제 뭐 미국장이 상승이 나와서 올라가더라도 요 21선 근처 가서 아니면은 또는 일시적으로 좀 뚫어놓고 밀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일단은 중요한 구간을 좀 회복을 해준 상태예요.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지지 구간이었었는데, 이거를 뭐 일시적으로 깨놓고 지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와 나스닥은 똑같이 다우 같은 경우는 아직 중요한 선을 회복을 하진 못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중요한 선을 회복을 하긴 했지만 이 21선, 이 구간 위로 안착이 되거나 이 21선 근처 와서 다시 한번 또 조정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로 좀 접근하기에도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깨졌어요. 근데 아마 이제 주말에 미국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국내 시장이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제가 항상 우리 이제 회원님들께도 그렇고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지만, 상승 출발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상승 출발해서 지속적으로 주가를 올려주면은 상관이 없는데, 보통 이 상승 출발을 한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마라톤을 얘기를 했습니다. 마라톤의 시작점이 있잖아요. 시작점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전력으로 뛰어가는 A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부터 천천히 페이스 조절하면서 뛰어가는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엔 나중에 결승전에 갔을 때, 마라톤이라고 했을 때는 결승전에 갔을 때 처음부터 전력으로 뛴 사람과 그 다음에 나중에 천천히 뛰었다가 나중에 이제 이 결승전 와가지고 이제 전력을 다해 뛰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뭐 승리를 할 확률이 높을까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연히 B라는 사람. 처음에는 페이스 조절을 하다가 막판에 힘을 쏟는 사람. 그래서 B라는 사람보다 A라는 사람이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 증시도 똑같습니다. 아침에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떠서 출발을 했으면 지수가 떠서 출발했으면은 그냥 끝까지 전력 질주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힘이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보통은 아침에 이제 상승 출발을 하면은 아침에는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밀고 내려오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게 미국장이 마냥 주말에 올랐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장 출발하고 나서 떠서 출발하고 나서 바로 따라 붙기보다는 오후장까지 보고 있다가 관망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좀 지수가 방어를 해주고 위에서 좀 놀아주고 지켜준다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해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단기 추세입니다. 단기. 이게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와가지고 이 고점을 뚫는다라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 호재성 이슈가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발목을 가장 크게 붙잡고 있는 게 코로나의 확진자의 증가, 또 이제 겨울이 오면 독감, 코로나 이런 것들이 또 기승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들 그래서 명절 전에 한번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한국 증시도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좀 명절 전에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라면 21선 근처나 21선을 일시적으로 뚫어놓고 명절 이후에 다시 한번 재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다음 주 증시를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고 할 때는 좀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또한 아침에 상승 지수가 상승 출발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오전장에 섣불리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수급이라든지 시장의 그런 흐름들, 강한 흐름이 나오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미국장 한 주를 또 마무리하는 일요일인데 오늘 준비 잘 하셔서 다음 주도 성투하시는 그런 좋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모두 성투하시길 제가 또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라 그러면은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